피를 추구하는 우리 기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중앙당에 제출한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해 줄 것과 강민국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하여 당 후보의 직접 해명을 촉구하는 김병규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기자님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게 이제 벌써 네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읽을 것으로 오늘 기자회견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비참한 각오로 진주시민들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7일 국민의힘 진주을 단수 추천 발표 이후 진주을 예비후보들과 지지자들은 민심을 외면한 잘못된 공천에 대하여 강경한 항의 집회,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만 국민의힘 공관위는 강민국 부적격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단 한마디 말하고는 지금까지 무반응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관위 결과에 대한 이 신청도 시스템 공천이다 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이게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집권당의 당당한 모습일까요? 부직격이든 무능력이든 상관없이 현직 의원을 임명하듯이 내리꽂는 무도한 결정은 진주 시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작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주 시민들에게 후보를 선택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국민의힘 공관위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2월 16일 국민의힘 면접에서 공관위원이 제게 질문한 두 건 모두 거짓된 정보에 근거한 것으로 공교롭게도 강민국 의원 측의 흑색 선정과 같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강민국 의원의 갑질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음해를 통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천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었지만 이를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국민의힘 중앙당에 저희 이의 제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어 진주 시민을 대신하여 진주의 대표인 강민국 의원을 둘러싼 갑질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공개 질의를 하오니 강 의원이 신속하게 해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당규 지역구 후보 추천 규정과 신사대학 범죄 및 사대 부적격 비리가 있으면 공천이 불가합니다. 특히 신사대학 범죄와 사대 부적격 비리는 사면 복권된 경우까지 공천을 배제하고 있어 당규보다 더 강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식의 학교폭력 의혹만으로 사퇴한 이동관 청와대 전 홍보수석이나 정수신 검사가 그에 맞는 사례입니다. 그만큼 총국 정국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몇몇 부적격자의 공천으로 개혁 공천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전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민국 의원의 갑질을 비롯한 각종 의혹은 정치권과 지역사회에 공공연한 비밀이 된 상태입니다.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는 이들이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는 것은 부적절하다.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강민국 의원을 직권 남용, 갑질,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강민국 의원은 김재경 전 의원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물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강민국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할 의혹이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진주 시민들에게 그 의혹의 당사자가 스스로 해명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에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사실관계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합리적인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고 법규를 위반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의혹들을 중심으로 강민국 의원에게 공개 질의를 하오니 공식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진주 동중학교 직원들의 사적 동원 갑질 의혹입니다. 2022년 2월 8일 IBM통신 및 브릿지경제 등 보도에 따르면 진주 동중학교 직원들을 강민국 의원 일가의 사유지 관리를 위해 나무 전정 작업과 제초 작업에 동원하고 경남 도의원 출마 당시에는 만찬자리 서빙과 선거의 명부 확보에 강제 동원되었다고 기사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강민국 의원은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법적 조치를 통해 진위 여부를 밝힐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기사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가 이미 관련 사안에 대한 정원 녹취 파일은 확보해 두었다. 이 일로 강 의원이 법적 조치를 취해주면 더 터뜨릴 수 있어서 나는 더 좋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이후 강 의원이 서구 경남 토착비리 사이버 언론비리 제보센터라는 초강수로 대응하자 이들 인터넷 언론은 곧바로 강 의원이 소관 상임위 예하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광고를 발주했다는 비판 기사를 냈는데 진주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강 의원이 먼저 갑질 의혹과 인터넷 언론과의 다툼과 타협의 진상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강민국 의원 소관 상임위와 금융기관 지역구 내 언론사의 광고 발주 압력 행사 의혹입니다.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 경남 선대 본부장이었던 강민국 의원이 정무위 소관 상임위 소속으로 금융권의 국정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을 빌미로 소관 상임위 예하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지역구 내 출입 언론사에 광고를 발주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강 의원의 광고 발주 압력 정황은 행법상 직권 남용, 업무 방해, 강요 등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강 의원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셋째, 강민국 의원실 비서관 부친 병수발 갑질 의혹입니다. 2022년 9월 강 의원의 부친이 서울의 모 병원에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실 모 비서관을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고 상금 보호자로 등록하여 요양병원으로 옮긴 이후에도 거의 한 달간 상금 보호자로 등록하고 출퇴근시켜서 온갖 병수발을 들게 하였다는 매우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인 김재경 전 의원은 지난 3월 6일 페이스북에서 근로기준법은 법과 계약 외에 근무를 금하고 있고 공무원은 근무 시간에 무단 이탈을 못합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강요죄,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일 텐데 직장 내 갑질은 국민정서법상 가장 재질이 좋지 않은데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저도 김재경 전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누가 그 병원들의 상금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강민국 의원에게 과연 비서관을 상금 보호자로 등록하여 부친의 병수발을 들게 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경남도 교육청에 산청 방목리 토지를 매각 시도한 행위입니다. 2020년 1월 당시 강민국 의원은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현직 도의원 신분이었는데 강 의원의 어머니 명의로 된 경남 산청군 방목리 912-4번지 등 여러 필지에 대해 경남교육청 교직원 힐링센터 부지로 땅값만 약 41억여 원에 팔려고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는 경상남도 의회 속기로 경남신문 2020년 1월 30일자 경남교직원 힐링센터 사유지의 설립 적정 하나, 그 다음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8년 12월 경남교육청이 교직원 힐링센터 후보지로 폐교 7군데, 수료는 1곳, 사유지 1곳 등 총 9곳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을 통해 산청 후보지가 최종 후보지로 결정되었으나 2020년 1월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통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당시 교육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교육위원들은 경남교육청 소속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한 이유가 의아스럽다. 비싼 용역비 들여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유아숙 체험관 소유 토지 소유자와 힐링센터 소유자 같은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 지역 공장 설립 제한 지역에서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은 파악을 했는가 등 경남교육청의 유유부지를 제쳐로 두고 굳이 사유지를 1순위로 채택한 과정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의원의 신분으로 자신의 직계 존속인 모친 소유 토지를 자기의 소속기관인 경남도의회와 밀접한 경상남도 교육청에 매도하려 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강 의원은 회피를 하거나 기피를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강 의원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저 김병규는 오늘 공개 질의한 비리 의혹들에 대해 강민국 의원이 진주 시민들 앞에 조속히 공개 해명하고 그 결과 진주 시민들에게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진주 시민들께서 용납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치를 분명히 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일 강민국 의원이 끝내 공개 해명을 회피한다면 저 김병규는 진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진주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진주 시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중대한 결단을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에게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쪽에. 네, 경남 미디어의 이기환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해 신청을 하신 지 꽤 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이처럼 계속 그 주장을 하시는 특별한 어떤 뭐 자신감 있는 이제 근거가 있으신지 이 부분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공관위가 그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후에 이제 뭐 무소속 출마라든가 그런 걸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신청을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 모 언론사가 공간이 브리핑에서 강 의원 측에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공관위에서 저에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저에게 답변을 해주길 촉구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제가 결단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신가요? 이 신청 그 답변 기한이 뭐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공관위가 활동이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15일쯤에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15일까지는 적어도 답변을 해줘야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기자분. 네. 예, 그러면 무소속 출마는 확실하게 결정을 어떻게 좀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 상황이십니까?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요. 예. 답변이 없다면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제가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아야 제가 수긍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국제 뉴스의 구성 기자입니다. 예. 이게 기자회견문에 보면요, 국민의 공간이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첫째, 둘째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 두 번째 그 강민국 의원의 갑질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 뭐 이해가 되고요. 첫 번째 보면은 그 면접에서 공관위원이 질문한 두 건 모두 거짓된 정보에 근거한 것으로 공교롭게도 강 의원 측의 흑색 선전과 똑같았다. 근데 강 의원 측의 흑색 선전이라고 이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면접 보기 전에 강 의원 측에서 카톡방을 통해서 전파한 흑색 선전이 있었습니다. 저도 갖고 있고요. 그게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 잘 나가는 경제 실세였다. 기재부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고, 두 번째는 신라젠에 대한 의혹을 퍼뜨렸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면접에서 그대로 질문이 나왔습니다. 초고속 승진을 한 거 아니냐, yes or no로 답을 해라. 제가 저번에 기자회견문에서 한번 확인할 때 소명을 했지만, 제가 승진을 거부를 한 사람인데,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 6번을 보고를 가서 제 소신발언을 다 했던 사람이고, 저는 그래서 미움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세제실장을 사기수를 건너뛰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제가 잘 나가는 실세였다고 그렇게 호도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2순위로 올라갔는데 1순위자가 검증에서, 청와대 검증에서 걸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2순위자인 제가 승진을 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걸 다 소명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라젠 건도 다 소명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요, 무소속 후보라도 여론조사에서 어느 퍼센티지가 넘어가면은 방송국에서 TV 토론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거기에 대한 혹시 뭐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예, 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5%를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방송이나 언론사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5%가 넘어가면은
공개 TV 토론에 참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남연합일보의 검정호입니다. 예. 아까 이의제기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공간위의 기준에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해서 혹시 여기에 대한 그 해당, 이 강행 규정인지 아니면 임의 규정인지 혹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을까요? 지금 뭐 내부 규정상 이의 신청을 하면 답변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그동안에 공관위가 발표한 내용들, 그다음 위원장이 이 대외 언론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스템 공천, 그다음 비대위원장께서 말했듯이 이래이래 음해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했는데 사실은 신의처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답변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수용을 하든지 불복을 하든지 하는데 그걸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설령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법률 대리인 김헌규 변호사입니다. 조금 전에 그 보충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의제기 신청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 신청이라면은 기각이냐 인용이냐는 것은 당연히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사천남의 하동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된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를 했다는 그렇게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이게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은 그런 예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진주을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은 이의제기 신청도 하나의 시스템 공천의 과정이다. 그런 말씀까지도 했고 또 당 사무총장도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시간을 계속 끌고 온다는 것은 뭔가 모종의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빨리 그것을 신속하게 답변을 줘야만이 우리가 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구정욱 기자님 말씀하신 보충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리면 흑색선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강민국 의원실의 보좌관이 당 내의 위원회 카톡방에다가 단체 카톡방에 신라젠 사건 이후에 김병규 세제실장이 의원 면직을 했단 말입니다. 의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내가 물러난 건데 그때 공교롭게도 신문에도 그렇게 의원 면직을 했다고 명백하게 보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을 빼버리고 그냥 면직을 했다. 이 면직을 당했다는 그런 내용의 문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는 형은 민주당의 골수이고 동생은 국힘당이다. 뭐 이런 식의 비방하는 내용의 두 가지 선전 내용을 해가지고 카톡방에 올렸고 그 카톡방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다 퍼뜨렸습니다. 퍼뜨렸고 또 거기에 추가해서 신라젠 사건까지 의혹을 받을 만한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퍼뜨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관위 면접에서 그런 내용들이 똑같이 일치되게 그게 질문이 나왔고 공교롭게도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끔 됐다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점이 그러면은 강민국 후보 측의 단톡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언론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순서가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간에서 똑같은 질문이 있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심사 그날 점심 때 면접 심사를 받는 과정 중에 있을 때 제가 저번에도 우리 후보 김민규 예비 후보가 기자회견 때 밝혔습니다만은 모 인터넷 기자와 강민국 의원실에 모 수석 보좌관이 만나서
회비하는 과정을 제가 본인이 직접 만나는 장면을 봤고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제가 뭐 들을 길은 없었습니다만은 충분히 앞뒤 정황에 비춰볼 때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에 우리는 강력하게 추단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 변호사님은 어떻게 그 식당을 가게 됐나요? 저는 사실 저희 사무실 직원과 같이 그 식당에 가끔 가는 식당이었는데 우연찮게 제가 거기 가게 됐어요. 거기는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해야만이 가능한 아주 조그마한 식당인데 거기 가니까 두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 저도 뭐 인사를 나눴습니다만은 그 직후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차 근처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을 제가 끝까지 확인을 하고 두 사람의 만나는 장면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 시점이 그 면접하는 그날입니다. 면접하는 당일인가요? 당일날 12시에서 1시 사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견방송의 차주입니다. 질문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장이 최근에 탈당과 함께 좀 무소속 출마의 경우는 복당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혹시 무소속 출마를 강행을 하실 건지 그 이후에 입장에 대해서 또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고요. 최근에 또 사천남의 아동 아까 말씀하셨던 최상화 의원 후보 측에서 진주시를 여기에서 이제 무소속 연대를 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이야기가 좀 서로 논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첫 번째 탈당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봤습니다. 언론에. 지금 만약에 이게 제 이의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전혀 어떤 확인이 없다면 결과를 알려주지 않다면 제가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포기하고 적고 들어가야 되는 그냥 모든 걸 수용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체의 공간에 설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결심을 할 각오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일은 나중에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치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늘 바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수호의 의심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최상화 후보 측에 제가 제 일을 공식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번에 서울에서 6명이 예비 후보들이 그때 공동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최상화 의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대를 취할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태인 것은 맞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최상화 의원께 후보께 연대하자 이렇게 제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통화가 안 됐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김정규 국민의힘 예비 후보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